자, 3월 25일 자바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자바 기초에 대해서 정리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 넘버링이 잘못됐네. 9강이 아니고 10강 배열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먼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의 성적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학생별로 총점하고 평균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보자고요. 물론 직접 구하면은 그냥 점수끼리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누면 될 문제기는 해요. 근데 이 점수들을 각각 변수에 담아야 된다라고 전제 조건을 한번 걸어보죠. 그러면 이제 3명의 3과목이니까 총 9개의 변수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뭐 9개면 사실 할만하죠. 근데 학생이 30명이고 과목수가 20과목이라면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변수는 600개가 돼요. 이제부터 어질어질해지죠. 이제 슬쩍 이제 귀찮음이 막 몰려온다고요. 자, 변수를 배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그룹화해 놓은 겁니다. 사물함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오늘따라 오타가 많네. 자, 배열의 특성은요, 하나의 변수를 만든다고 쳐요. 이 변수에 다른 값들이 여러 개가 그룹핑 돼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다만 전제 조건은 얘네가 전부 데이터 타입이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 코딩상에서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느냐? 일단은 데이터 타입 뒤에 배열임을 의미하는 대괄호를 명시해요. 그리고 변수 이름을 선언하시면 돼요. 배열을 할당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했다. 그리고 변수를 할당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열을 할당하는 거는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배열의 칸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총 몇 칸짜리 사물함인지. 그래서 new라고 하는 얘하고 뒤에 데이터 타입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배열의 칸수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new int 3 이렇게 하면은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3칸짜리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의 값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이상 0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int 타입이니까요. 자, 요 두 줄을 통합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배열이라는 거를 이렇게 선언하고 나면 3칸짜리라고 선언하고 나면은 0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가 부여돼요. 크기가 3칸이라고 얘기했죠? 3칸이라고 결정된 배열은 0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를 부여받는데 이걸 배열의 인덱스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0번째 칸에 내가 어떤 값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배열 변수 이름 뒤에 대괄호하고 0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를 지정하시면 돼요. 0번째 칸에 10을 넣고 1번째 칸에 20을 넣고 2번째 칸에 30을 넣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줄로만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1차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쓰고자 할 때는 일반 변수처럼 쓰면 돼요. 인덱스 번호를 쓴다는 걸 제외하고는 일반 변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0번째 칸에 있는 값을 k라는 새로운 변수에 복사해라. 1번째 칸에 있는 값을 직접 출력해라. 아니면 0번째 칸에 있는 값과 1번째에 있는 칸의 값을 곱해서 2번째 칸에 넣어라.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곱한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다 넣게 되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번호표가 붙어 있는 변수예요. 선언, 할당. 할당이라는 거는 사이즈를 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값, 대입. 이거를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려면 int 타입의 배열 a는 new int. 아까 만들 때는 여기 칸수가 들어갔죠. 근데 한꺼번에 할 때는 칸수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 뒤에 중괄호를 넣고 저장하고 싶은 값들을 콤마로 쭈르륵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개수를 세면은 몇 칸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바가 4칸이구나 라고 알아서 인식하니까 칸수를 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칸수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칸수 지정을 위한 요 부분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때는 이런 스타일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배열에서 또 하나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5칸짜리를 만들죠. 하나, 둘, 셋, 넷 해서 인덱스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라고 하는데 인덱스는 0부터 4까지지만 이게 전부 몇 칸이냐 라고 하면은 5칸이잖아요. 자, 이 5칸이라고 하는 거를 배열의 여기 적었네요. 배열의 크기 혹은 배열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5칸 이 5라고 하는 값을 배열의 크기 혹은 배열의 길이라고 해요. 이게 배열이 전체 몇 칸인지를 코딩으로 알아내려면은 배열 이름 점 length라고 하시면 돼요. a 점 length 이렇게요. 배열 이름이 a니까. 자, 배열의 인덱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배열의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전체 크기 빼기 1까지만 존재해요. 1씩 증가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규칙 아니에요? 자, int i는 0부터 i가 배열의 칸보다 1 작은 값까지 존재하니까 범위를 5보다 작을 때까지 i가 1씩 증가한다. 배열하고 반복문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포문하고 같이 쓰면은 배열의 모든 원소를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이거를 포문 조건으로 하고 A의 i번째라고 반복문 안에서 명시하면 반복이 되면서 이거 하나씩 스캔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코딩이 복잡해져요. 반복문하고 배열을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매번 그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그냥 이렇게 이론만 짧게 얘기하고 진도를 빼기 위해서 다음 진도로 얼른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부터 이제 그 사고력을 좀 요구하는데 충분하게 트레이닝을 시킬 때까지 연습 문제를 여러 번 재시도를 시키느냐. 그게 매번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할 때 딜레마에 빠지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하고 내일은 그 트레이닝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해요. 사고력 트레이닝에. 왜냐면은 여러분들 원래 본 진도는 평일에 이제 개강하시면 다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이미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도는 거기에서 충분히 이제 다뤄주실 거라고 믿고, 여기서는 그 시간에 쫓겨서 미처 못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연습 문제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에 좀 익숙해져 봅시다. A라는 배열을 만들고요. 어레이 테스트 좀 잡합니다. new int 4, 4칸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4칸짜리 배열이 형성이 되겠죠? 인덱스 번호는 0, 1, 2, 3입니다. 얘가 A예요. i가 0부터 시작을 해서
A의 랭스는 총 4죠. 4보다 작은 동안 i가 1씩 증가한다. 그러면 i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1씩 증가합니다. 이게 i의 범위예요. 그러면 a의 i번째라고 하면은 a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i 곱하기 10. 그럼 0 곱하기 10이니까 0. 1일 때는 1 곱하기 10이니까 10. 2일 때는 20, 3일 때는 30이 되겠죠. 이렇게 값을 채워놓습니다. 값을 채워놓은과 동시에 그 값을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0, 10, 20, 30이 쪼르륵 출력이 되겠죠. 자, 요거 정리될 수 있을까요? 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설명 다시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부터는 진짜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코딩 처음 하시는 분이면. 아무 말씀 없으시면은 그냥 오케이로 알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강의실에 이제 한 분 계신데 이분도 약간 과묵하신 편이고, 그리고 원격 수업 같은 경우는 단점이 제가 피드백을 받을 방법이 여러분들이 채팅을 안 치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오프라인 수업은 학생들 표정을 좀 보면서 반응을 살피는데 온라인 수업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설명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은 꼭 피드백을 좀 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배열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총합을 구하는 거를 여러 번 했었죠. 반복문을 돌면서 그때는 인덱스 번호의 합을 구하는 걸 했었는데, 이제는 요 반복문의 i 값은 배열의 인덱스로 쓰는 거고요. 배열의 원소 총합을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라는 배열에 10, 20, 30, 40, 50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총합을 구할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총합을 구할 땐 항상 누적 합산을 수행할 병수를 0으로 초기화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배열을 일단 스캔을 해요. 배열을 스캔하기 위해서는 i는 0부터 배열의 길이 5네요. 5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 그럼 i의 변화량은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를 썸에다가 계속 합산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0번째는 10을 여기다 더하고, 20을 여기다 더하고, 30을 여기다 더하고, 40을 여기다 더하고. 그럼 썸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총합이 되겠죠. 반복문이 끝난 후에 출력하면은 150 나오죠. 자, 됐죠? 지금 요 첫 번째 예제가 제가 스크린샷으로 드린 거에서 어레이 테스트 요게 EX 1번 요거랑 대응되는 예제예요. 4칸. 근데 여기서는 10씩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에러가 하나, 지금 제가 드린 코드에는 에러가 하나 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습은 요걸로 하시는데, 이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코드냐면은, 자, 색상을 좀 바꿀게요. 자, 요거 이제 배열을 다룰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통 배열을 가지고 반복문 돌 때는 조건식을 무조건 배열의 길이보다 작다로 잡는 게 보통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근데 이거 이렇게 코드 복잡하게 쓰지 말고 어차피 배열이 4칸이니까 4라고 적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길이를 딱 맞게 설정하면 상관없죠. 자, 이렇게 4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설정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작 절대로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배열이 길이가 8칸으로 고쳐지면 여기가 수정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를 같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애당초 여기에 a.length라고 걸어놨었다면 여기가 몇이 되건 간에 알아서 프로그램이 그 길이를 조회해서 돌 테니까 여기가 100이 된다 한들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여기를 내가 숫자 값으로 픽스를 해놓으면은 배열의 길이가 바뀔 때마다 여기도 같이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하실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한 군데를 수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의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코드를 추구하세요. 한 군데를 고쳤는데 그 수정의 영향이 다른 데까지 퍼지는 거를 사이드 이펙트라고 불러요, 보통.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최소화될 수 있는 코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세요. 자, 여기 고쳐서 여기도 맞춰서 100이라고 고치자 라고 했다가 100 너무 큰데? 다시 처음처럼 4개로 돌리자 라고 해놓고 여기를 깜빡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배포된 코드가 이거 8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은 4칸밖에 없어요. 인덱스 0, 1, 2, 3이죠. 근데 배열의 범위가 4보다 큰 값으로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A의 0번째, A의 3번째까지는 무난히 이제 이상 없이 가는데 A의 4번째를 접근하려고 하는 순간 어라?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바는 어떻게 하느냐? 나 안 해 하고 때려칩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에러라고 표현해요. 에러 내용을 보면은 인덱스 번호 4가 길이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에러가 나죠. 에러 이름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스 익셉션이에요. 요게 에러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열에 인덱스 번호가 초과됐다라는 내용의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반복문 돌면서 배열의 인덱스를 초과했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으셔야 돼요. 에러 메시지를 잘 유심히 보면은 지금 i 값이 0부터 3일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다가 i가 4가 된 순간 에러 나고 뻗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소스 코드의 파일 이름과 에러가 발생할 라인 수가 보입니다. 6라인에서 실행하다가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를 보고서 내가 무엇을 잘못 처리했을까를 보셔야 돼요. 여태까지는 코드 작성하다가 뭐가 잘 안되면 그냥 제시해드린 원본 코드랑 비교하면서 틀린 그림 찾기 찾듯이 하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에러가 났을 때 그렇게 대응하면은 전혀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에러가 왜 발생했을지 원인을 꼭 원본 보지 말고 본인이 직접 찾아보세요. 프로그래머는 코딩 능력보다 앞으로 더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나오잖아요. 웬만한 코딩은 이제 이 정도의 기본 코드는 챗 GPT가 다 만들어주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실무자들이 그 챗 GPT만 갖고 개발 업무를 해봤더니 걔가 제시해주는 코드에 아직은 30-40%밖에 쓰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챗GPT는 학습 데이터가 2021년도까지 데이터로 제한돼 있어요. 최신 데이터에 대해서는 몰라요, 걔는. 그러니까 어차피 걔는 옛날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걔가 해주는 걸 보고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미해서 최신화시켜야 돼요. 그럼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질문을 하는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질문, 문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은 AI가 한다고 치면은 이걸 보고 문제를 문제를 찾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능력. 앞으로의 개발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 AI가 하는 거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거를 익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처음 쌓아가시는 거니까 질문을 하는 역할은 저예요. 이 질문이라는 걸 제가 수업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코드를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찾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하다가 못하겠으면은 그때는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에러 난다고 해서 에러 나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질문하지 마시고, 이게 어디서 에러 나는 건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소한 이게 왜 에러가 났는지를 찾아봤고, 그 다음에 내가 수정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안 됐다 라는 식으로 질문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때가 되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예요. 그냥 다짜고짜 에러나요, 선생님 이거 에러나요, 선생님 이거 왜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질문 받는 입장에서 아, 이 친구는 알려줘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고 그냥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해줘버려, 코딩을.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고쳐줬어, 아니야, 고칠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지.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 질문으로 선생님을 낚아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 코드는 에러를 유발시키는 코드, 스크린샷드린 거의 첫 번째 파일은 에러를 유발시키는 코드이니까 그 에러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에러를 일부러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코드는 여기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에러를 유발시키는 게 EX01번 코드입니다. 자, 일단 1교시고 두 개만 합시다. 가볍게 두 개 하고, 1교시니까 조금 러프하게 갈게요. 자, 지금 10시 5분이라고 치고요. 예제 두 개 하시는데 15분 드릴게요. 10시 20분까지 하시고 10분 쉬셨다가 다음 교시에 만납시다. 네, 이따 10시 반에 봐요. 다음 예제 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배열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정정해서 배포해야 될 건 제가 그때그때 수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번 교시 설명 끝나고 다시 한번 배포를 할게요. 비교를 위해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복사해 줍니다. 데이터의 0번째. 0번째라고 표기하는 게 낫겠다. 0번째 이후부터 탐색을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실행되는 코드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여긴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코드는 동일하게 복사해 줍시다. 자, 배열의 원소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는 예제예요.
그러면 이게 탐색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0번째 거를 미리 변수에다 복사를 해놓고 시작을 해요. 맥스가 일단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을 돌면서 다음 거랑 맥스 값을 비교해요. 맥스가 더 크니까 패스. 그 다음 거랑 맥스를 비교해요. 그러면 배열에 저장된 게 더 크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덮어 씌워요. 얘가 7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소랑 맥스를 비교해요. 그럼 9가 더 크죠? 얘를 여기다 넣고 맥스는 9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거랑 맥스를 비교해요. 훨씬 작은 값이니까 패스. 이런 루틴을 탑니다. 그럼 맥스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값이 제일 큰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원소를 여기다 저장을 해놔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하나씩 이렇게 갖다가 비교를 해야 되니까 1번째부터 끝까지를 한번 스캔을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i가 1부터 데이터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전체 길이는 5니까 5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면은 반복의 범위는 1부터 4까지 1씩 증가가 되죠. 자, 이제 이렇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비교하는 과정을 확인하려고 출력을 해봤어요. 처음에 맥스에 저장되어 있는 게 5예요. 자, 맥스는 5. 그 다음에 데이터의 i는 1이니까 데이터의 1번째는 데이터의 1번째 값 가져오니까 2. 그러니까 현재 맥스 값과 비교하려는 배열의 원소를 출력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출력하는 거는 맥스는 5. 데이터에 i1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1은 2. 여기서 요 값과 요 값, 그리고 요게 여기에 있는 요 변수들인 거죠. 자, 이제 맥스하고 데이터의 i번째를 비교를 해서 i번째가 더 크다면을 판단합니다. 근데 5하고 2를 비교했는데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패스해요. 넘어가. 자, 이제 i가 1 증가해서 2가 됐어요. 여전히 맥스는 5예요. i의 두 번째는 7이네요. i의 두 번째는 7이 돼요. 자, 그러면은 5하고 7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7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맥스에다가 데이터의 i번째 7을 복사라고 한번 출력해주고 맥스에다가 7을 저장해요. 그럼 이제부터 맥스는 7이 됐어요. 여기서 맥스가 7이 돼요. 자, 그럼 이제 i가 또 1 증가해서 i가 3이 되면 맥스는 이제 7이 됐죠? 7, 3, i의 세 번째 9, 7, 데이터의 세 번째는 9다. 자, 그럼 이제 맥스하고 데이터의 i번째를 비교해요. 그럼 7하고 9를 비교하는 거죠. 9가 더 크니까 맥스의 9를 복사라고 출력을 한 거죠. 데이터의 i번째 9니까. 맥스에 이제 데이터의 i번째가 저장되니까 얘는 9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가 또 증가해서 i가 4가 됩니다. 마지막 거네요. 현재 맥스는 9예요. 데이터의 네 번째는 2죠. 자, 9, 4, 2. 그래서 비교했는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패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최대값을 출력되는 거는 9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맥스가 5일 때 데이터 1번째는 2, 5일 때 데이터 2번째는 7, 7이 더 크니까 맥스의 7을 복사, 7하고 세 번째는 9, 9가 더 크니까 맥스의 9를 복사, 9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최대값 9. 자,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 출력되는 과정을 그 코드가 흘러가는 과정을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중간중간에 출력을 했는데, 실제로 구한다고 하면은 그냥 출력하는 거 다 빼고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했을 때 그냥 최대값 얼마다 라고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게 목표인 건데, 실행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중간중간에 이런 보조적인 출력문을 넣는 겁니다. 자, 이 예제에서 이 예제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 조건식의 방향만 반대로 하면은 최소값이 돼요. 그래서 얘는 실행하면은 이 배열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남기는 거죠. 여기 출력 결과도 업데이트 해놨어요. 이거는 다음 실습 시작하기 전에 다시 배포할게요. 뭐야,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여기 글씨가 왜 이렇게 클까요?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예제는 배열의 순서를 뒤집는 겁니다. 자, 배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부터는 그 교환에 보고하시면 돼요. 배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어떤 처리 절차를 거쳐서 출력되는 그 배열의 순서가 3, 4, 2, 5, 1이 되는 거예요. 배열을 순서대로 뒤집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열이 원본이 1, 5, 2, 4, 3일 때 얘랑 얘를 바꾸죠. 얘랑 얘를 바꾸죠. 가운데 건 두면 되죠. 그럼 반복 몇 번 해요? 한 번, 두 번 한다고요. 배열의 원소가 하나 더 있다고 칩시다. 1, 5, 2, 4, 3, 6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얘를 바꾸죠. 얘하고 얘를 바꾸죠. 잘못 그렸네. 얘하고 얘를 바꾸죠. 몇 번 해요? 세 번 하죠. 자, 원소가 5개일 때 2로 나누면 몫은 2예요. 정수 나누기 정수는 결과가 정수가 나옵니다. 나머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짝수일 때는 그냥 미련 없이 2로 나누면 3번 나오죠. 그러니까 반복의 횟수는요, 배열의 길이 빼기 2, 나누기 2예요. 배열의 길이 나누기 2. 그 다음에 i가 0일 때 맞교환할 반대쪽 원소를 찾아야 돼요. i가 0일 때 0, 1, 2, 3, 4
네 번째 거랑 맞바꾸고요. i가 1일 때는 세 번째 거랑 맞바꿉니다. 반면 여기는 i가 0일 때 0, 1, 2, 3, 4, 5니까 다섯 번째 거랑 맞바꾸고 i가 1일 때는 네 번째 거랑 맞바꾸고 i가 2일 때는 세 번째 거랑 맞바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서 현재 배열의 전체 원소가 5라는 거예요. 영, 1, 2, 3, 4.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 길이 빼기 0이 4가 돼야 되죠. 자, 5 빼기 0이 4가 되니까 빼기 1을 더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5 빼기 1에서 1을 또 빼주면 3이 되죠. 자, 근데 얘는 0, 1, 2, 3, 4, 5 길이가 6이었어요. 6 잘못 적었네요. 자, 6 빼기 0에서 또 1을 빼고요. 6 빼기 1에서 또 1 빼고 6 빼기 2에서 또 1 빼고.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에서 i 번째 값을 뺀 다음에 1을 또 빼면 막교환을 위한 반대쪽 원소의 인덱스가 된다는 거예요. 반복의 횟수는 길이 나누기 2를 하면서 반대쪽 원소를 찾을 때는 이 수식으로 찾으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맞교환 한다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 A가 1이고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B가 2일 때 다짜고짜 맞교환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 C를 등장시켜요. A에다가 C를 넣어요. 먼저 A를 C에다 넣어요. 그러면은 1이라고 저장되어 있던 값이 C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A에다가 B를 넣어요. 그러면 여기 저장되어 있던 2라는 값이 여기로 저장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B에다가 아까 복사해둔 C를 넣어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던 1이 이 자리로 들어서 여기가 1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값이 바뀌었네요. 맞교환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변수 하나를 등장시켜야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종합해서 예제를 만들면 배열이 있을 때 반복 횟수는 배열 길이 나누기 이만큼 합니다. 반대쪽 원소의 인덱스는 배열의 길이에서 i를 빼고 거기서 1을 또 뺍니다. 그러면은 i번째랑 k번째를 맞교환해야 돼요. 아까 C에다가 A를 넣고 A에다가 B를 넣고 B에다가 C를 넣으라 그랬죠. 여기서 A가 데이터의 i번째가 되는 거고요. B가 데이터의 k번째가 되는 거고 임시로 만든 변수 C가 TMP라고 표기가 된 겁니다. A를 C에다 넣어라. i번째를 TMP에 넣어라. B를 A에다 넣어라. K번째를 i번째에 넣어라. 그 다음에 C를 B에다 넣어라. 아까 준비했던 TMP를 K번째에다 넣어라. 이렇게 하면 배열이 맞교환이 돼요. 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맞교환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배열을 순서대로 탐색해서 출력하면 배열의 원소가 쭈루룩 바뀐 게 나오죠. 자, 다음 문제가 조금 헬게이트예요. 배열을 순서대로 정렬할 겁니다. 요거 PPT 만들라고, PPT 그리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자, 3, 1, 5, 4, 2라는 배열이 있을 때 첫 번째 거를 놓고요. 첫 번째 거부터 나머지 항목들을 하나씩 다 비교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랑 나머지 것들을 비교하고 세 번째 거랑 나머지 거 비교하고 네 번째 거랑 마지막 걸 비교해요. 자, i가 0일 때
3하고 1을 비교해요. 그러면 1이 더 작잖아요. 두 개를 맞바꿔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1로 갔다고 해서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i는 0이니까 0번째 자리를 계속 쳐다보셔야 돼요. 자, 얘랑 얘를 비교해서 1이 더 작으니까 맞바꿔요. 1이랑 그 다음 걸 비교해요. 1이 더 작으니까 패스. 1이랑 얘를 비교해요. 1이 더 작으니까 패스. 1이랑 2를 비교해요. 1이 더 작으니까 패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리의 값을 1로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항목을 찾는 거예요. 3하고 5를 비교해요. 5가 더 작으니까 패스. 3하고 4를 비교해요. 그럼 3이 더 작으니까 패스. 3하고 2를 비교해요. 2가 더 작죠? 맞바꿔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리의 값을 2로 확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 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5하고 4를 비교해요. 4가 더 작으니까 바꿔. 4하고 3을 비교해요. 3이 더 작으니까 바꿔. 자, 이제 네 번째 자리를 찾읍시다. 5하고 4를 비교해요. 4가 더 작으니까 바꿔요. 마지막 자리는 옆에 비교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마지막 자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으로 이제 반복문으로 표현해보면 i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거 안 했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i 부모주 반복문은 i는 0부터 마지막 거를 빼고 반복하니까 배열 랭스 빼기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 값의 변화량은 i 옆에 거부터 나머지를 쭉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값은 항상 i 플러스 1부터 시작하고요. 끝까지 다 찾아야 되니까 배열의 길이부터 작다로 가요. 요 두 개를 중첩해서 반복문을 구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i번째와 j번째의 크기를 비교해서 맞바꿉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거 텍스트로 되어 있고요. 자, i는 0부터 길이 빼기 1까지 반복. 그 다음에 j는 i 플러스 1부터 끝까지 반복. 이렇게 해서 i번째와 j번째를 비교해서 크기 비교해서 맞바꾸는 루틴을 처리해서 출력하면은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여기서도 요 괄호만 바꾸면 역순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요 예제에서는 요거하고 요거 여기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 공부할 때 처음부터 다짜고짜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을 먼저 풀이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응용되는 케이스를 직접 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일련의 절차를 뜻해요.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 부르면은 공식이라고 하죠. 수학에서 하면 공식이라고 하고요. 컴퓨터에서 하면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일단 이 공식부터 외우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11시 20분까지 실습하시고 여기까지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11시 반에 봅시다. 시간 됐으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배열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전부 이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니까 내용 보시면서 체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사이즈가 결정되지 않은 배열은 쓸 수 없습니다. 자, 인트 타입의 배열 A라고 선언해 놓고 0번째 칸에다가 10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얘는 몇 칸인지 칸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자, variable might not have been initialized.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은 초기 값이 자동으로 할당돼요. 배열을 크기만 결정하고 원소를 대입하지 않으면 초기 값이 자동으로 할당이 돼요. 숫자 타입은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불린 타입은 false, 스트링은 null이라고 하는 특수한 값으로 초기화가 돼요. null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객체라는 걸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소개가 될 거라서 지금은 그냥 빈 값이라고 그냥 생각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수형 타입의 배열을 2칸짜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원소를 아무것도 넣지 않고 반복문으로 스캔하면서 출력을 했어요. A의 i번째라고 해서 그럼 이 자리에 전부 0이 출력이 돼요. 실수형 같은 경우는 0.0이 출력이 되고요. 논리형 같은 경우는 원소 안 넣고 출력하면 false가 출력이 돼요. 자, 여기는 2번, 3번, 4번. 몇 칸인지는 지금 별 의미 없습니다. 자, 문자 같은 경우는 출력하면 null이라고 하는 형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0, 0.0, false, null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한번 나왔던 건데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에 접근할 경우 크기가 3인 배열에 대해서 인덱스가 3인 위치 크기가 3이라면 인덱스는 0부터 2까지죠.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이때 컴파일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문법적으로는 자바의 그 명령어 규칙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진짜 실행을 할 때 이게 A라고 하는 애가 실제로 몇 칸인지는 자바가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명령을 실행하면서 3칸이구나 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해요. 만약에 문법 표현적으로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하는 규칙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컴파일 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지만 코드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막상 뚜껑 열어봤더니 실행을 못할 만한 상황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그거는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3이면 인덱스는 0부터 2까지밖에 없는데 그걸 i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은 i의 범위가 0부터 3까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마찬가지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게 아까 에러 발생하는 코드였죠. 자, 여기 마지막에 제가 출력문을 넣었어요. 정상적으로 실행할 때는 실행을 하고 마지막에 끝이라고 하는 명령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에러가 발생하는 케이스라면 자, 에러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마지막에 끝이라고 하는 구문이 출력이 안 돼요. 이게 뭘 시사하냐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이런 식으로 에러를 만나면 그 순간 그냥 뻗어버려요. 밑에까지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러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자, 배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도 준비했어요. 원소가 13579인 1차 배열 my AR를 정의하고 라고 해서 요 문제를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배열과 크기가 동일한 자, my AR의 크기는 my AR.length죠. 이거랑 크기가 똑같은 my copy라는 배열을 만들래요. 그래서 my copy라는 배열을 선언하고 배열의 크기를 이 배열과 똑같이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을 써서 my AR의 원소를 똑같은 자리에 복사하래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여기서 이제 5칸이 생겼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넣고 얘를 여기다가 넣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반복을 돌아요. 5보다 작다. 그러면 0부터 4까지 1씩 증가죠. 자, 그럼 my AR의 i번째라고 하면 0, 1, 2, 3, 4가 되는 거고
이거를 마이 카피에도 똑같이 0, 1, 2, 3, 4에 넣으란 얘기예요. 마이 카피는 지금 칸만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 값을 안 줬으니까 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을 거예요. 0, 0, 0, 0, 0. 이 상태에서 0번째 거를 여기다가 넣어라. 1번째 거를 여기다가 넣어라. 이런 식으로 반복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배열이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문 돌면서 출력하면은 복사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배열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배열은 135799고요. 두 번째 배열은 37261이에요. 자, 각각의 배열의 원소가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고요. 이 두 배열을 비교해서 똑같은 원소를 모두 출력하고 동일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출력하래요. 1 같은 경우, 자, myARR을 가지고 반복을 해요. 이걸 가지고 myARR2에서 탐색을 합니다. 똑같은 게 있는지. 마지막에 하나 있네요. 3을 가지고 또 myARR2를 똑같이 탐색합니다. 여기 0번째 있죠? 한번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 없죠. 자, 5를 가지고 탐색하는데 없고요. 7을 가지고 탐색합니다. 있죠? 9를 가지고 탐색하는데 없죠. 자, 7을 탐색했을 때 찾았으니까 뒤에 것도 볼 필요 없어요. 이거를 이제 코드로 풀면은 전부 몇 개인지 카운트할 변수 하나 준비하고 myARR1의 랭스만큼 반복을 해요. 5죠. i는 0부터 5까지고 5보다 작으니까 4까지고 1씩 증가합니다. 자, i가 0일 때 j는 0부터 다시 myARR을 2만큼 반복해요. 마찬가지로 5죠. j는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myARR1의 0번째랑 처음에 j의 0번째가 같은지를 비교해요. 얘네끼리 비교하는 거죠. 다르니까 한 번 더 가요. 이번엔 j가 1이 돼요.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요. 다르니까 또 돌아가요. 얘랑 얘랑 비교해요. 다르죠? 얘랑 비교해요. 같네요. 같다라는 게 성립이 되면 같은 변수 하나 카운트 1 하고요. 그 다음에 same count가 지금 1이죠. 1번째 동일 원소는 myARR의 i다. 지금 요거랑 찾은 거니까 1이다 라고 출력을 한 거예요. 맨 끝에까지 왔지만 일단 찾았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반복문은 반복을 중단한 겁니다. 자, 이제 얘가 끝났으니까 다시 쭉 올라가서 i가 1이 돼요. 1. 그럼 i가 1일 때 이제 3을 갖고 하는 거죠. 자, j가 0부터 다시 시작해요. j가 0일 때 myARR의 1번째랑 j의 0번째 같죠? 그럼 same count가 증가해서 2가 돼요. 두 번째 동일 원소는 3이다 라고 출력하고 찾았으니까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걸고 myARR2에 대한 탐색을 종료한 거예요. 자, 쭉 올라가서 이제 5를 가지고 반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루틴 타는 거예요. 포인트는 배열의 원소가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하면은 똑같은 걸 찾았을 때 더 이상 나머지 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랑 이거 다 비교하고 얘랑 이거 다 비교하고 얘랑 이거 다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게 나오는 걸 찾는 건데 똑같은 게 앞에서 걸리면 뒤에 거를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건다 입니다. 자, 이게 배열의 비교. 자, 논리값 원소의 반전입니다. 자, 배열, 불린 타입의 배열이 이렇게 쭉 정의가 돼 있어요. 원소는 그냥 임의로 트루페이스를 막 무작위로 넣은 거예요. 이거를 어떤 처리를 거쳐서 출력했을 때 값들이 반전되게 하는 거예요. 트루 페일스 페일스 트루 페일스니까 페일스 트루 트루 페일스 트루 페일스 트루 트루 페일스 트루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자,
반복문을 돌면서 얘네를 스캔한다는 거는 다 동일하고요. 논리값을 반전할 때는 true가 있다면 앞에다 느낌표를 붙여주면 값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하면서 체크리스트의 i번째를 끄네요. 그럼 i가 0일 때 얘를 끄내겠죠? 이거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요. 그럼 값이 반전되겠죠? 그걸 다시 i번째에다 갖다 넣어줘요. 여기다 넣으란 얘기죠. fails를 꺼내와요. 느낌표 붙여서 다시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스캔 뜨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시 출력했을 때 배열의 원소가 반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배열 쪽은 볼 게 되게 많아요.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민수가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을 기록한 표래요. 이게 평일에는 시급이 5,800원이었대요. 근데 주말에는 7,300원이래요. 자, 그러면은 주말은 요거랑 요거죠. 자, 요거를 다 배열을 스캔하면서 배열의 인덱스가 0이거나 6일 때는 시간에다가 7,300을 곱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5,800을 곱해서 합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일한 시간표를 배열로 정의했고요. 일주일간 일한 급여 총액을 구하는 거니까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배열을 탐색하기 위한 반복문을 준비하면 i가 0일 때 혹은 i가 6일 때가 주말이란 얘기죠. 그래서 i가 0이거나 6일 때라는 if문을 넣고 이 조건이 맞으면 시간에다가 7,300을 곱해서 합산, 그렇지 않으면 5,800을 더해서 합산. 자, i가 0이거나 6일 때 반대로 하면은 i가 1부터 5까지는 5,800을 곱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다르게 세우는 거죠. i가 0보다 작고 6보다 크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i가 0이 아니고 i가 0이 아니고 6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조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명시하는 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예제예요. 문제 개수가 좀 많은데 괜찮겠어요? 시간상으로는 더 해야 되는데. 자, 실습량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한 문제만 더 보고 좀 쉴게요. 자, 요렇게래요. 어떤 쇼핑몰에 그 장바구니 화면인데 상품의 가격을 원소로 갖는 1차 배열, 그러니까 요 판매 가격을 1차 배열로 쭉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걸 프라이스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각 상품의 수량을 원소로 갖는 1차 배열 QTY를 정의하래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총 얼마를 결제해야 되는지 총 결제 금액을 구하라. 자, 그래서 상품 단가에 대한 프라이스 배열하고 상품 수량에 대한 프라이스 QTY 배열을 정의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각 두 개의 배열에서 인덱스가 똑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되죠. 자, 이런 식의 문제, 두 개의 배열이 등장할 때 암묵적으로 성립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두 배열의 길이가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인덱스 번호가 같은 애들끼리 서로 매칭이 돼야 돼요. 이 조건이 성립된다면 둘 중에 아무 배열이나 갖고 반복 돌려도 어차피 프라이스의 i번째랑 QTY의 i번째가 짝짝꿍이 되면 됩니다. 합계금액 변수 준비하고요. 프라이스의 랭스 4죠. 그럼 i는 0부터 3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은 QTY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프라이스에서
QTY의 0, 1, 2, 3이랑 곱해서 그걸 토탈에다 합산을 내라 라고 하면은 전체 결제 금액이 쭉 하고 나오죠. 자, 요 배열에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요번 교시 지금 실습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론 설명 끝나고 지금 예제만 설명하다 보니까 할 게 좀 많아져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예제가 벌써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하고 에러 케이스 6, 7, 8. 네, 총 8개 예제가 됐네요. 개수가 벌써 꽤 많아요. 자, 아까 그 오탈자 수정한 거 다시 보내놓을게요. 자, 해서 장바구니 연습 문제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여기 5번 토탈 프라이스 좀 잡아요. 자, 요거까지 해서 실습 기간 제가 한 평소보다 13분 정도 더 할당하네요. 12시 20분까지 마무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2시 반에 만납시다. 이따 봐요. 자, 마지막 교시네요. 자, 아까 봤었던 그 6번 문제에서 그 장바구니 문제에서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장바구니의 데이터를 상품 단가 수량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고요. 여기서 상품 금액, 판매자 곱하기 수량이 가장 비싼 항목은 얼마짜리인지를 출력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 곱하기 요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게 가장 비싼 게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0부터 시작하게 했어요. 그냥 배열을 다 통틀어서 하고요. 최대값 구할 때 반복을 조금 한 번이라도 덜 돌게 하려면 일단 처음부터 0번째 거를 값을 구해서 변수에 넣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냥 변수를 0으로 준비해 놓고 배열도 처음부터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프라이스, 그 다음에 QTY. 두 개가 길이가 똑같으니까 i번째 길이 서로 매칭시키면 되죠. 최대값을 구할 변수를 0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0부터 반복 돌면서요. 프라이스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 돌렸으니까 0부터 길이는 4니까 3까지 i는 플러스 1씩 증가합니다. 자, 프라이스의 0번째와 QTY의 0번째를 곱해서 TMP라는 변수에다 놔요. 그럼 38,000 곱하기 6이 되겠죠? 일단 맥스는 0이니까 이렇게 구한 값이 0보다 크다. 아까 문제에서는 맥스가 TMP보다 작다. 이렇게 했어요. 같은 말이죠, 결국은. 자, TMP가 맥스보다 크면은 TMP를 맥스에다가 넣어요. 그럼 일단 맥스에 저장된 거는 요 두 개의 곱한 값이 저장이 됐을 거예요. 자, 한번 끝났고, 그 다음에 i가 이제 1이 됩니다. 자, 프라이스의 1번째 곱하기 QTY의 1번째. 그러면 2만 곱하기 4니까 8만이죠. 네, 요걸 TMP에다 넣어요. 근데 38,000 곱하기 6이 벌써 최소 이제 18만원 넘어가니까 일단은 이게 더 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곱한 거 넣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를 TMP랑 비교해서, 맥스랑 비교해서 곱한 값은 TMP고요. TMP가 맥스보다 크다면 넣고, 마지막에 얘랑 곱해서 곱한 값을 또 맥스랑 비교해서 크면 넣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취득한 결과를 미리 준비한 변수랑 비교해서 취득한 게 더 크다면은 이 변수에다 덮어 씌우는 루틴을 지속적으로 채우면 이제 최종 결과값이 나오죠.
자, 장바구니 문제 하나 더 이어집니다. 자, 장바구니 내역의 모든 상품이 개별 배송이래요. 상품 금액, 판매가 곱하기 수량이 8만원 이상일 경우. 자, 요렇게 곱했을 때 이 곱한 가격이 8만원 이상인 경우 무료 배송이래요. 그럼 무료 배송되는 건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 조건은 일단 개수를 세라는 거니까 개수를 셀 때는 반복 시작하기 전에 변수를 0으로 준비하고 개수를 셀 만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거 스스로 플러스 1 해주면 돼요. 그 조건은 i번째끼리 곱했을 때 가격이 8만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복으로 배열 전체를 스캔을 뜹니다. i번째끼리 곱해서 tmp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얘랑 곱하겠죠. 그 곱한 결과가 8만원보다 이상이라 그랬어요. 크거나 같다면 카운트를 증가시킵니다. 처음에 거는 증가했을 거고요. 만약에 그냥 크다라고만 하면은 얘네들은 놓쳐요. 얘는 카운트가 안 될 거예요. 근데 8만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얘도 무료 배송 항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곱해서 계산기가 크면은 카운트, 이렇게 곱해서 카운트 해서 총 무료 배송 상품 항목을 보면은 3건이래요. 자, 요번에는 어떤 쇼핑몰의 상품 목록이래요. 상품 금액을 화면에 표시되는 순서대로 프라이스라는 이름의 배열에 저장하래요. 요거를 프라이스라는 이름의 배열에 저장하고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하래요. 자, 아까 봤었던 문제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배열을 일단 정의를 했어요. 정렬을 할 때는 반복을 이중으로 돌리는데 바깥의 반복문은 처음부터 마지막 거 전까지, 안쪽의 반복문은 i 다음 번째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제 바깥의 반복문이 옆으로 전진할 때마다 안쪽 반복문은 하나씩 작게 시작하는 거죠. 이 반복문 루틴은 꼭 외워두세요. 자, 프라이스 렌스 빼기 1. 마지막 거를 제외해야 되니까 길이에서 1 작게 가야 돼요. 길이가 5인데 1 빼면은 4잖아요. 4보다 작다니까 i의 반복 범위는 0부터 3까지가 됩니다. 0, 1, 2, 3, 4니까 마지막 거 제외했죠. i가 0일 때 j는 1번째부터 끝까지. 요 반복문 루틴 꼭 외우세요. 자, 이렇게 해서 i번째랑 j번째를 비교해요. 자, 요 방향으로 갔을 때 이제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값을 맞바꾸는 처리하면 되죠. a랑 b는 맞바꿀 수 없으니까 임시 변수를 하나 등장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자, 아까 봤었던 거니까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낮은 가격 순으로 출력해라 라고 하면 다시 반복을 스캔 뜨면서 이제 출력을 합니다. 출력할 때 system.out.print 라고 출력을 했어요. system.out.print. 프린트는 줄바꿈 안 하죠. 그래서 프라이스의 i번째를 출력하면 가격을 출력하고 다음 거 출력할 때는 또 옆에 출력해요. 줄바꿈을 안 하니까. 자, 쉼표. 그 다음에 출력하고 쉼표. 근데 price.length보다 작은데 i 플러스 1이 그거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면 얘는 마지막 처리를 생략하죠. 그래서 가격 출력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쉼표를 생략하는 루틴이었습니다. 마지막 회차 생략하기는 지난주에 봤었어요. 네, 마지막에는 그냥 의미 없이 줄바꿈만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낮은 가격순에서 한 번에 쪼르륵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정렬 방향만 가격이 높은 순으로 다시 해라라고 하면은 요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2차 배열은 내일 해야 되는데 조금 건드려 볼까요? 자, 우리가 봤었던 1차 배열은 이렇게 해서 칸의 개념만 존재했어요. 이렇게 여기에 열의 개념만 있는 거에다가 행의 개념을 추가한 걸 2차 배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0번째 행에 0,0, 0,1, 0,2, 0,3, 1,0, 1,1, 1,2, 1,3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처럼 그렇게 정사각형으로 딱딱딱 쭉 잘라서 그리는 거는 사실 배열의 정의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은 1차 배열의 각 원소가 또 다른 배열로 구성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배열이 있을 때 편의상 옆으로 안 그리고 옆으로 아래로 그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안에 또 다른 배열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요. 아까 거랑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생겨요. 자, 배열을 선언할 때는 대괄호를 2개 넣습니다. 할당할 때는 행과 열 순서대로 부여합니다. 그럼 2행 3열이 되죠. 자, 선언과 할당 통합할 때는 이렇게 배정하고요. 그 다음에 원소를 집어넣을 때는 행과 열을 각각 따로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0번째 행이 있고 1번째 행이 있고요. 각각의 행에 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0,0에다가 1, 1,2에다가 30 이렇게 저장을 한 거죠. 자, 배열 안에 배열이 또 들어가 있는 형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언과 할당 값을 대입하는 거 일괄 처리하면은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중괄호를 이중으로 친 다음에 안쪽에 괄호로 이렇게 각각의 배열을 표현합니다. 배열 안에 요 파란색만 놓고 보면 이게 하나의 배열이잖아요. 여기를 빼고 보면 괄호 열고 콤마 괄호 닫고 이것만 보면 배열이잖아요. 여기가 0번째고 1번째죠. 0번째 거 안에 독립적인 배열이 들어가고 1번째 거 안에 독립적인 배열이 들어간다예요. 배열 안에 배열이 존재한다 라고 해야 이 구문이 설명이 돼요. 배열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ALR1과 ALR2 이렇게 만들어 놓고 2차 배열을 선언하면서 하나의 배열 안에 각각 배열을 원소로 갖는다. 1차 배열 안에 각각의 배열이 존재하는 형태를 2차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스타일로 이제 2차 배열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을 해요. 그러면 이 to array의 0번째는 ARR1이고요. to array의 1번째는 ARR2입니다. 그래서 0번째 거가 얘잖아요. 거기에서 0번째 거. 또 0번째 거에서 1번째 거. 0번째 거에서 2번째 거.
자, 프린트 ln.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출력하고 줄바꿈한 거죠. 마찬가지로 1번째 거에서 0, 1번째 거에서 1, 1번째 거에서 2 이렇게 해서 각각을 출력합니다. 그러면 출력 결과 이렇게 나오죠. 자, 배열을 그릴 때 왜 자꾸 그 큰 배열 안에 작은 배열을 넣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자, 큰 배열 안에 작은 배열을 넣는데 그 각각의 배열이 길이가 다른 거야. 그럼 배열이 아래처럼 생기거든요. 그러면 H당초 배열을 그릴 때 이렇게 딱딱 칸을 나눠서 그려버리면 이런 형태는 설명이 안 돼요. 이런 형태를 가변 배열이라고 그래요. 2차 배열로 포함되는 배열의 각각 크기가 다른 형태.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염두하기 위해서 배열을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 그림처럼 표현하세요.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95% 이상이 전부 행렬 크기가 똑같은 이런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염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변 배열 구성하고 그 다음에 가변 배열 구성하고 출력해본 예제입니다. 뭐 앞에 거랑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배열의 원소를 일괄 배치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것도 뭐 단순한 예제니까 넘어갑시다. 자, 2차 배열이 있을 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my arr이다 라고 만들어져 있을 때 이 my arr.length라고 하면은 바깥에 있는 1차의 길이를 가져와요. 원소가 한 개에 두 개죠. 그러니까 행의 크기를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깥에 행을 구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우 사이즈는 2가 돼요. 그럼 열은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 각각 칸수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0번째 행에 몇 칸인지 1번째 행이 몇 칸인지를 각각 조회해야 돼요. myarr의 0번째 칸의 길이와 1번째 칸의 길이를 각각 가져와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2차 배열이니까 2차 배열을 탐색하려면 반복문이 중첩돼요. 바깥의 반복, 이 행을 담당하는 거는 평상시대로 하면 돼요. for int i는 0부터 i가 my arr의 length 보다 작은 동안 i를 증가시켜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의 반복문이 바깥에 게 행을 담당하니까 얘가 i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서 반복문을 또 걸어요. 각 행마다 열을 처리해야죠. for int j는 0부터 얘가 몇 칸이 있는지는 행마다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my arr의 i번째의 length 이렇게 하면 i가 증가할 때마다 각각의 칸수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게 2차 배열을 탐색하는 반복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배열 2차 배열이 있을 때 2차 배열 자체의 길이는 이 원소의 길이 2개. 자, 그래서 i가 0일 때 to array의 i번째는 얘니까 요거의 길이만큼 반복. i가 1이 되면은 to array의 i번째, 이번엔 얘를 갖고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길이를 각각 갖고 와야죠. 가변 배열의 가능성 때문에 열수는 각각의 행마다 따로 취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배열 연습 문제는 내일 수업 때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 실습하시고 실습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접속 종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먼저 해제하신 다음에
나중에 실수 완성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